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2년 대비 근현대사 시작합니다. 갑시다. 곡사 전 근대사 선사시대부터 누구까지? 조선 정조까지. 알았나요? 정조까지. 그리고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부터 이때까지가 근현대사다. 알았어요? 근현대사다. 땡큐. 땡큐. 뭐 이거 굳이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러면 요 사이가 세도정치 시기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재에서는 세도정치 시기를 정조 이후에 약 60여 년인데 요거를 전 근대사에 집어넣어요. 근현대사에는 안 나옵니다만 요 시기가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의 과도기, 그 중간의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았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여기에 정치사가 한 10개 나오고요. 나머지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데 많으면 4개, 적으면 3개. 요게 경제, 사회, 문화사입니다. 13개에서 14개 나온다. 13개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7개, 14개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6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예. 요거를 알고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정치사가 나와. 우리가 지금까지 전 근대사에서 배웠던 부분에서 선사시대, 설기시대라는 나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에서 합해서 한 3-4문제 나와요. 합해서. 허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저께 고구려 백제 왕들을 막 배웠어. 어제 진도 겁나 많이 나갔어요. 어제 백제 동성왕까지 나갔어. 미쳤지. 얘들아, 다음 주에도 진도를 이렇게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자, 그러면 세도정치 시기. 세도정치 시기는 정조가 사망을 하셔. 정조가 돌아가신 게 언제냐? 1800년. 1800년. 정조가 집권한 24년 하다가 49살로 돌아가십니다. 정조 사망한 후에 순조, 헌종, 철종. 요 시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세도정치 시기라고 얘기한다. 그럼 세도정치 시기에 외척이 통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외척은 쌤 또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요건 그냥 왕이 있어요. 플러스 왕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친척들이 있어요. 친척들. 왕의 친척을 뭐라고 하냐면 종친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친. 내가 왕이면 우리 아빠, 우리 뭐 누나, 동생, 내 사촌 어쩌고 저쩌고 다 조씨들이겠지. 그들을 종친이라고 한다. 왕 친척들. 왕비 친척을 뭐라고 표현하냐? 외척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또는 척신이라고 표현해. 알았습니까? 그 왕비 친척들이다. 그럼 왕비의 엄마, 아빠, 외삼촌, 뭐 출입 있겠지. 뭐 이모부, 고모부 다 있겠지. 얘네들도 친척이 있겠지. 고들을 갖다가 외척 또는 척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알았나요? 그럼 외척과 종친의 개념을 알겠지요?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외척이 통치하는데 정조가 49살에 죽었을 때 정조 쫄따구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 중에 한 놈을 부르는 거야. 눌러봐. 그랬더니 전하, 뭔 일이십니까? 너 딸내미 있지? 있습니다.
너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세자, 그러니까 정조 아들이 순조야. 어? 내 아들내미가 장차 왕을 할 텐데 네 딸내미를 왕비로 삼고 싶다. 어? 그리고 우리 아들을 네가 장인어른이니까 잘 좀 케어를 해줘. 알았죠? 라고 부탁을 해. 왕실 간의 결혼은 100% 정략 결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러브스토리 저도 없어요, 그런 거. 알았어요?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어저께도 전근대사 공부할 때 동성왕이 이찬 비지의 딸과 결혼했지. 그럼 이찬 비지의 딸은 동성왕 뭐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보고 갔을까? 어? 그럼 모르고 갔을 거 아니야. 가라니까. 뭐 눌지왕이 보내, 뭐 소지왕이 보내니까 가.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요. 그때 꼭 한마디 해, 드라마에서. 너에게 신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뭔 죄요? 옛날에 그랬다고. 이게 다 정략 결혼이라고. 알았죠? 네. 그래서 순조 때 외척이 안동 김씨 세력이 외척을 하게 됩니다. 안동 김씨 세력에 이 사람의 인물이 누가 있냐? 김, 조, 순이란 사람이 원래 누구 쫄따구였냐? 정조 때 관리였단 말이야. 고위직 관리. 이 집안 김조순의 딸이 순조의 와이프가 되는 거야. 순조의 왕비가 되는 거야. 그럼 순조의 왕비가 되니까 김조순은 어때요? 왕비 친척이 되는 거지. 걔네 아빠 장인어른 되는 거지. 이 양반이 이제 외척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양반 플러스 이 양반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한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정조가 김조순을 이렇게 딱 이제 세웠을 때, 자기 장인 이제 사돈으로 세웠을 때는 얘가 진짜 얘를 위해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했어. 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있잖아. 이거 안녕? 삐삐 왔송? 웃긴 게 있잖아. 얘들아, 나는 투기꾼이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다 계산하고 내 멋대로 지릅니다.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진짜 간사해. 주식을 하는데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한 친구들은 알 거야. 그럼 이거 파란불에서 플러스만 되면 나 이거 다 뺀다. 이런 마음을 가져.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면 안 뺀다 또. 5만 원만 올랐으면 좋겠어. 10만 원만 올랐으면 좋겠어. 야, 앞으로 장차 100만 원 오를 것 같아. 그리고 안 빼. 그래 또 떨어져. 그럼 그때 뺄 걸. 또 이 지랄해. 사람 마음이 웃겨. 내 딸내미가 조순이 내 딸내미가 왕비만 되면 원이 없겠어. 내가 공무원만 되면 원이 없겠어. 그래요. 막상 최종 합격하면 그 행복은 3일 정도 가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대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간 것보다 더 행복해. 평생 직장이니까. 3일 정도 그 행복을 느끼다가 4일째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집 앞에서 근무했으면 좋겠어. 그 집 앞에서 또 근무를 해. 우와, 10분 안에 걸어서 10분 안에 집 앞에서. 와, 짱이야. 근데 가서 보니까 고참이 쓰레기가 하나 있어. 저 개새끼만 나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든다? 와, 좀 일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다 무슨 생각 드냐면, 하기 싫어. 이런 생각 든다? 웃기다니까, 사람이. 지금은 토요일 날 앉아있는데 공무만 됐으면 좋겠는데 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마음을 좀 비워. 이게 쉽지 않아. 그러려고 애쓰라고. 적당히 욕심을 가지라고. 어차피 갈 때는 뭐, 에이, 뭐 그게 그거지 뭐. 뭐 그러더라. 근데 욕심 가져야지 뭐. 김조순이가 순조가 자기 이제 사위지. 이때는 처음에 순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근데 이 양반 나이가 이제 쪼또 베이비 8살인가 그래요. 그럼 얘가 정치를 하겠냐? 얘가 다 하는 거지. 그럼 권력이 얘한테가 아니라 얘한테 집중되겠지. 그랬어. 이렇게 해서 이 외척들이 정치하는 시기를 세도 정치 시기라고 한다고. 맞습니까? 이 외척 가문을 세도 가문이라고 한다고. 자, 헌종은 뭐냐? 이 양반은 순조의 손자야. 순조가 이 양반이 왕을 딱 하는데 꽤 오래 해요. 오씨, 꽤 오래 해요. 1800년부터 1834년까지 합니다. 합니다. 그럼 순조 때는 나름 정조 때 있었던 정치 세력들이 그나마 옆에서 케어해주고 갔어. 그리고 순조의 아들내미가 걔가 누구더라? 효장세자? 효장세자 아닌데? 그 박보검인데? 효명세자. 효명세자라고 있었는데 걔가
헌종 낳고 죽어버렸어요. 아파서 죽었어. 끊겼죠. 얘의 아들이 죽었지. 그럼 얘 아들의 아들이 통치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얘의 손자라고, 손자. 이때는 안동 김씨 가문 요 양반이 그리어 그대가 괜찮겠구만 하면서 이 사람을 또 한번 캐스팅해. 풍양 조씨 가문에 어떤 인물이 있냐? 조만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헌종의 또 장인어른이 되는 거야. 헌종의 장인어른. 근데 이 세력이나 솔직히 얘가 대빵이야. 얘가 대빵이야. 그래서 김조순 딸내미가 할망구가 자기 손자의 이제 와이프를 이제 얻어주는 거야. 사실 얘도 권력을 잡긴 잡지만 얘가 그냥 메인 권력이야. 그래서 잡았어. 헌종이 또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1834년부터 49년 정도까지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는데 이제 헌종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네? 그럼 어쩌? 계속해서 외척들이 권력을 가져가는 것은 이어가야 되겠는데 왕족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조건이 있어요. 족밥을 갖다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좀 어려야 돼요. 누가 있냐라는 걸 왕실 족보를 쫙 펼쳐보니까 제일 어리버리한 새끼가 하나 보여. 그 양반이 철종이야. 철종은 별명이 있는데 이 집안도 왕족이긴 하는데 이 순헌 사이에 권력 다툼에서 얘네 집안이 거의 풍지박살 나요. 그래서 아빠도 작살나고 삼촌도 작살나고 해. 얘가 형이랑 같이 강화도에 가서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아요. 근데 왕실에서 가마 타고 말 타고 와서 한 몇십 명이 딱 와서 농사 짓고 있는 철종. 이 양반을 갖다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데려와. 자기 죽이러 온 줄 알고 형이랑 산속으로 도망가요. 안 죽이니까 나와. 왕자 수업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사람이야. 그냥 간단하게 이제 천자문이나 뭐 소학 정도만 띈 사람이야. 그 사람을 갖다 왕으로 딱 세워놨다. 19살에 왕으로 세워놔요. 철종.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권력을 잡은 게 안동 김씨가 또 권력을 잡는다. 이 양반이 누구냐? 김문근이지. 김문근이가 권력을 잡는다. 솔직히 이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근데 이 파란색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안동유 씨 요거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게 지금 왕이 몇 대요? 몇 대요? 3명의 왕이지. 3대. 정조가 죽은 게 1800년이라 그랬지. 그럼 요 순조가 왕을 한 게 1800년이야. 1834년. 34년부터 49년. 49년부터 1863년. 알았죠? 그러면 몇 년도요? 1800년부터 1863년까지. 여기까지가 세도 정치 기간이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60여년간 정조 사망 후 순헌철 3대 60여 년간의 시간 동안을 왕실의 외척 세도 가문이 통치했던 시기다 해서 세도 정치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철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조가 죽었어, 흥선대원군이 있어. 그 사이를 우리는 과도기적 시기를 세도 정치라고 한다. 이거는 근현대사에 붙여도 되고 정근대사에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 파트에는 전근대사에 붙어 있지. 뭐 국사편찬위에서 이렇게 붙여놨지. 뭐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때 됐을 때 왕의 권한은 셌을까 약했을까? 왕이 통치해, 세도 가문이 통치해. 세도 가문이 통치하니까 왕권은 약화됐단 말이야. 왕권 약화돼. 왕권 약화되니까 뭐야? 세도 가문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가 세조 정치다. 아니?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원들이 있어요. 리더의 카리스마나 리더의 파워가 없잖아. 그 조직은 금방 무너져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늘 쌤이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 맨날 4시나 5시에 잠이 깨. 어저께도 1시인가에 잤는데 일부러 잤어요. 피곤할까 봐. 막 일부러 눈 감았어. 그리고 눈 떴는데 또 6시 반이야. 아이씨. 막 그랬어. 근데
깼다가 다시 잤을 때 꿈을 꿨는데 내가 경찰관 수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왔는데 꿈속에서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안개가 막 이렇게 껴요. 막 뿌여.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담배 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이러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손이 떨렸어요. 예! 이러면 안 되잖아. 뭐 한 거야? 나의 권위는 개똥인 거야. 죄송해요. 죄송하면 여기서 피지 말아야지.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강의실에서 담배를 폈다라는 건 뭐야? 야, 조윤수가 들어오든 말든 몰라. 그냥 우리 피자. 개똥 된 거 아니야. 똑같아. 나의 카리스마고 나의 뭐 권위고 다 개똥이어갖고 그렇게 된 거야.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똑바로 못했으니까 애들이 나 무시하고 그렇게 했겠지. 누군지는 몰라. 그냥 안개, 연기, 그리고 어차피 경찰 끝나. 괜히 걔네들한테 칼 맞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하자. 그러고 있다 깼어요. 물 마셨어요. 그게 끝인데 어느 조직이든 리더의 파워가 약하면 개판되는 거야. 밑에 있는 것들이 막 들고 지랄이야. 그렇다잉. 학원 망하는 거 한순간이다. 진짜. 500명, 1000명 있는 학원도 원장님이 거기서 그냥 또라이 짓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골프치러 돌아다니잖아? 선생님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안 해요. 응? 나중에 공무원 돼봐. 회사 갔다 회사 다녔던 사람들 알 거야. 네 조직의 팀장님이나 사장님이 어디 밖에 나가고 출장 나가잖아? 그러면 그날은 너무 해피해. 편해. 없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눈치 보이고 또 이래야 되고. 니들끼리 이제 메신저로 뭐야. 씨발 왜 있지? 막 이러고.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누적되면은 개판되는 거야. 얘네들 파워가 약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에이? 그러면 당연히 이들의 권력기구가 뭐가 되냐? 비변사야. 그리고 군사기구가 뭐가 되냐? 훈련도감이야. 이거를 얘네들이 세도감들이 장악해버려. 이거는 무슨 기반이냐? 정치 기반이고 얘는 군사 기반이야. 이거를 세도감들이 권력 장악하면서 다 먹어버려요. 이 뭔데요? 이런 게 있어. 이 뭔데요? 이런 게 있어. 앞으로 배워.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 비변사와 훈련도감을 장악한다. 그럼 그 밑에다 씁니다. 밑에다 씁니다. 세도 정치 시기에 왕권이 약화되니까 당연히 정치 기강이 문란해져. 정치 기강이 문란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해. 과거 시험 부정이 일어나요. 과거 시험. 얘들아, 웃기려고 한 거야. 컴플레인 걸지 마. 이런 걸로 컴플레인 건다. 뭐라고? 자기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얘한테 한 건데 얘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을 무시합니다. 이런 거 한다고. 쥐한테 그랬냐고. 재호랑 나랑 장난치는 건데 그치 재호야? 닥쳐. 네? 과거 시험 부정. 과거 시험 부정. 그럼 과거 시험 부정에서 뭐요? 시험지를 유출한다든지 대리시험. 조선시대 암암리의 대리시험 같은 거는 있긴 있었어요. 조선 전기에도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도 동네 또라이 양반 새끼 대리시험 볼 뻔도 했어요. 몰라. 지금처럼 수험번호를 알려고 간다. 뭐 한다. 확인 안 해. 사진자료 이런 거 없으니까. 가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걸리면 엿대는 거지. 근데 안 걸린 경우도 있고. 애는 동네에서 똑똑하긴 한데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우리 아들 대신 시험 봐. 시험 문제 출제하는 그 관청에다가 예조한테 돈 좀 던져주고 나서 문제 먼저 빼. 뭐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과거 시험 부정이 일어나요. 과거 시험 부정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가 된 새끼는 뭐 할까? 부정한 행위를 하고 탐악스럽고 더러운 새끼가 되는 거야. 탐악스러운 관리가 되는 거고 더러운 관리가 되는 거야. 이걸 보고 네 글자로 탐관오리라고 얘기해. 알았어요? 관리긴 관리인데 나쁜 놈은 새끼다 이 말이야. 탐관오리가 나타난다고요. 이 탐관오리가 뭐 할까? 수업을 수반해요.
그렇지. 백성들을 수탈한단 말이야. 백성들은요,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세금을 냈어.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치안과 행정과 안전과 국방 업무를 해주는 거야.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지. 나 좀 보호해 줘 라는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거야. 아니? 나도 행정 업무를 봐야지. 못하지 내가. 그래서 내가 뭐요?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거 해주는 게 너네들이요. 알았습니까? 너네들. 너네들은 이제 앞으로 맨날 들을 소리가 뭐냐? 공무원 되면 나라의 노비 주제에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야. 동네 할아버지들한테. 나라의 세금 먹는 노비 주제에 이은병 놈들아 막 이러면서. 귀에 딱지가 들을 때만큼 저 할아버지 또 왔네. 저 할머니 또 왔네. 그럴 거야. 그래서 무뎌질 거야. 최대한 덜 무뎌지기 바랍니다. 자, 백성들을 수탈한다. 백성들을 수탈하다 보니까 세금 제도가 문란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금 제도의 문란을 뭐라고 하냐?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연병을 삼정이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백성들이 나라에 세금 내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전세, 군포, 그 다음에 어저께 배웠던 게 고국 천황 때 뭐 배웠어요? 을파소의 건의로 뭐 실시했다? 진대법 실시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갚게 했던 제도지. 그게 고구려 이래로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져요. 단 용어만 좀 바꿔졌을 뿐이에요. 진대법과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환곡이야, 환곡. 어제 배운 걸로 얘기하면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한 거다. 자,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불렀을까? 포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뭐라고 부를까요? 경찰이라고 부르겠지. 조선시대 관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부를까? 공무원이라고 부르겠지. 하는 일은 똑같은데 용어만 달라졌을 뿐이야. 진대법과 환곡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지금 말로 바꾸면 뭘까? 하면은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런 거예요. 알았습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세금으로 비용을 한 5천억을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하면은 은행에서 빌리려면 1,000만 원 빌릴 때 이자가 5%다. 근데 정부에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1%로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냥. 알았죠? 서민 전세 대출이라든지 학자금 지원제도의 반값 등록금.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 이자율을 반으로 줄여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국립대학을 다닌다 하면은 뭐 장학금도 받고. 야,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떤 새끼가 너 학점 뭐야? 그랬더니 2.7이요. 그랬어. 놀았구나. 그랬더니 쌤, 저 이번에 장학금 받는다요? 학점 뭐야? 2.7이라니까요? 이 무슨 2.7짜리가 장학금을 받아. 어떤 애는 여기 다녔던 애, 한 2017년에 합격했던 애, 경영학과가 다녔는데 4년 동안 자기가 낸 학비가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 거의 학비 면제받고 다녔대. 야, 내가 낸 세금이 곧따로 쓰였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이게 뭐 직어국이 뭐야? 직어국이 그지도 아니고 말이야. 어제 뉴스 보니까 충북대학교는 수학과 들어갔는데 8등급짜리가 수학과 들어가더라. 수능 수학 8등급이 정시로 수학과 들어가더라고. 좋은 세상이야. 좋은 세상이야. 어떻게 땀과도 아니고 수학 8등급이 수학과를 들어가지? 나 옛날부터 내가 수학과 애들 알거든. 응? 수학과가 어떤 과인지. 뭐 수학과가 아니야. 그냥 술 처먹는 거야. 죄송합니다. 혹시 수학과 수련들 없죠? 진대법과 유사한 것. 이거를 과다 수치를 한단 말이야. 알았나요? 그러니까는 요게 파생된 게 세도 정치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연장해서 이제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정조 때는 멀쩡했는데 순조 때 나쁜 짓 조금 하겠지. 헌정 때 더 하겠지. 철종 때는 안 한 놈이 병신이지. 그래 안 그래? 안 한 놈이 병신이야. 이제 관리가 됐는데 대부분 관리가 이런 방법으로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지가 투자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뇌물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뽑아내? 백성한테 뽑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백성들의 마인드가 뭐가 있냐? 돈을 모으질 않아요. 알았습니까? 왜? 돈을 모아놨다. 그러면은 관리가 와서 뜯어가거든. 그러니까 있는 대로 생기면 생긴 대로 그냥 다 먹고 죽어버려 그냥. 어차피 죽을 건데.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그랬겠지만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절대 남이 모르는 곳에다가 숨겨놔요. 어디? 방바닥 밑에 숨겨놔요. 녹 밑에 숨겨놔요. 그런 모습들이 어디까지 나타나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좀 그래.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일제시대 태어났던 분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한테 보면은 녹 밑에 돈 숨겨놓고 뭐 저고리 밑에 숨겨놓고 방바닥 밑에 숨겨놓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상한 돈도 막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0원짜리는 동전인데 지폐 500원짜리가 있어요. 뭐 거북선 그려지고. 근데 난 친구한테 받았는데 야 돈이 이래 100환이야 원이 아니라 100환이라고 돼 있어요. 환. 1962년에 화폐 개혁할 때 환 단위로 원 단위로 바꾸거든. 그러니까 62년 전에 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왜? 뺏기기 싫으니까. 응?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농민들은 들고 일어나겠지. 농민들은요 삼정의 문란으로 다 뺏긴단 말이야. 토지세야. 군대를 가는 대신 옷감으로 내는 군포라는 세금이 있어요. 곡식을 안 빌려줘도 되는데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더럽게 한 몇 배를 받아버려. 다 뺏기겠지. 네. 먹을 거, 잘 거, 잘 곳, 입을 것을 다 뺏어간다. 어차피 죽는다고. 죽기 전에 뭐해? 한번 개기고 죽는다고. 알았습니까? 어차피 뒤질 건데. 에라이 개새끼야! 이러고 개기고 죽는다. 소극적인 저항도 해요. 벽보도 쓰거나 뭣도 해. 안 먹혀.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한번 그냥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런다고. 내가 서현이를 맨날 두드러 팬단 말이야. 올 때마다 왔어? 때리고. 뭐해? 때려.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럼 얘는요. 처음에는요. 때리지 마세요. 이러겠지. 근데 계속 때려. 그럼 때리다 맞아 죽을 것 같아. 그 뭐야? 야, 이 개새끼야 때리지 마.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이거라고. 벌떼처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알았습니까? 네. 이 하층민의 봉기는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요것 때문에 일어난 거야. 요것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건다면 개기고 죽자. 그 대표적인 게 뭐 있냐? 홍경래은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홍경래는. 홍경래라는 이 사람이 몰락 양반인데 순조 시기에 1811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원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세도 가문의 수탈. 그리고 이제 플러스 요 지역은 조선 초부터 개무시를 당한 지역이거든요.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차별. 같은 수강료를 내고 왔는데 요쪽 분단 애들만 선생님이 프린트 자료를 주고 나머지를 안 준다. 이게 차별이야. 알았습니까? 같은 수강료를 냈는데 얘가 합격했어. 근데 얘는 떨어졌어. 얘 합격한 학생한테 내가 소주 한 잔 사줬어. 그건 차별 아니야. 정당한 몫을 받은 거예요. 축하한다고 술 사줬어. 나중에 뭐 이게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고. 열심히 했으니까 고생했다고. 차별하고 차이는 구분해야 된다. 차이. 나와 남과 다르다. different. 이게 차이야. 차별은요. 다른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게 차별이야. 오케이? 사람은 열받은 게 이 차별 때문에 열받아요. 평안도민을 개무시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양반이 빡쳤어. 주도한단 말이지. 몰락한 양반. 이 몰락 양반을 사회사에서는 조선 후기에 뭐라고 하냐? 잔반이라 그래. 잔반. 누가? 홍경래라는 이 사람이 주도를 한다. 여기에 참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 상인이나 광부나 농민층.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평안도에서 벌어진단 말이야. 선생님 평안도가 뭐예요? 보자. 요쪽이
평안도야. 요쪽이 함경도야. 그 아래가 황해도야. 그 아래부터는 너희들 다 알아. 어?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요 우리 남한 땅은 행정구역은 어디서 많이 들어봐서 알아. 근데 학생들 중에서 북한 쪽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 1년 공부하고 야 평안도가 어디야? 모르겠는데요. 이런 애도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학생들 중에서 모르는 게 죄가 아니오. 모르면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국사를 공부할 때는요. 지명도 중요하단 말이요. 강과 하천도 중요하고. 내가 어디에 한 번만 알면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가냐고. 평안도는 대동강 위쪽. 알겠습니까? 어제 공부했던 걸로 보면은 낭랑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가 평안도인데 이렇게 참여를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장악을 해요.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까지 장악을 합니다. 연배하려면 이게 청천강은 또 어디예요? 어제 배운 것 중에서 요게 한강이라고 그랬어요. 뭐 한강에 Y자가 옆으로 누웠어요. 남한강, 북한강 만나는 게 경기도 양주에 양술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두물머리. 거기서 이쪽으로 쪼르륵 내려와서 김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게 한강이야. 그리고 위가 대동강이 있고 요게 청천강이라고 있어요. 어제 배운 것 중에서 수나라와의 2차 전투가 있었을 겁니다. 살수대첩이라고. 고글에 따른 이 강을 살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맞짱 떴어요. 을지문덕이. 여기 그러니까 청천강 이북이면은 한때는 요 지역까지 장악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장악했어요. 장악했어. 근데 이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진압됐지. 뭐예요? 왜 하다 말아요? 얘네들은 특별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니야. 일부의 사람들은 몰락 양반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 피지배층이 뭉친 거야. 그래서 뭐 반짝하다가 말았어요. 알았죠? 요런 일이 홍경래난이라는 요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두정치 시기에 크고 작은 반란들이 졸라게 많이 일어나요. 일어났어. 근데 그런 거는 따로 또 배우질 않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반란이 뭐 있냐? 임술 농민봉기가 있어요. 농민봉기다. 농민을 한 글자로 하면 뭘까? 민이야, 민. 에? 봉기를 또 한 글자로 하면 뭘까? 란이야. 응? 그래서 임술민란, 임술봉기, 임술농민봉기 이렇게 얘기해요. 요때는 또 언제 일어난 거냐? 요게 철종 때 일어나요. 1862년. 철종 때 일어난다. 근현대사는 연도 무조건 외워야 된다. 자, 철종 때 일어나는데 요거는 또 무엇이냐? 원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야? 세도 가문. 세도 정치의 똑같은 말이야. 세도 가문의 수탈이나 세도 정치로 인한 문란이나 다 똑같은 말이야. 이건 베이스에 다 깔려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뭐가 하나 또 뻥 하고 터지게 되냐? 여기에서 진주 농민봉기가 터져요. 진주 농민봉기를 진주 뭐라고도 한다? 밀란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늦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백건당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백건은 뭐냐? 백, 화이트. 건, 두건, 수건이야, 수건. 머리에다가 흰 두건을 두른 사람들, 무리들의 난이다 라는 거야. 진주 농민 봉기가 언제 일어나냐면 1862년 2월 달에 일어나요. 이 진주 농민 봉기는 왜 일어났냐? 탐관오리 수탈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이건 아니어부르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탐관오리 수입수색기가 있는데 경상도 도지사가 있어요. 경상도 관찰사, 경상 우병사라고 하는데
백낙신이라는 놈이 있어요. 엄청나게 그냥 이 새끼가 탐관오리로 백성을 뜯어먹네? 여기에 대한 저항이야. 저항은 유계춘 주도 플러스 농민층이 참여. 그러니까 유계춘이라는 이 사람도 잔반이야. 잔반이 뭐야? 몰락 양반이 잔반이라고 그랬지? 잔만한 양반이야 그냥. 잔반. 그래서 농민층이 참여한다. 여기서는 주로 참여한 게 농민층이라서 농민봉기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요 다 짬뽕돼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계춘이 저항을 해. 이게 진주 농민봉기야. 알았습니까? 자, 전개. 진주에서 시작했다가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돼. 그러면 유계춘이 전국으로 확산시켰다라기보다는요, 골막 터질 대로 터져 있는 상황에서 골마서 썩은 상황에서 빵 하나 터지니까 전국에서 빠바바바바방 다 터진 거야. 1862년이 임술년이 1862년이야. 1862년 초에 진주에서 이게 빵 터지니까 전국 각지에서 수십 군데에서 다 터졌어. 그래서 이 전국 각지로 확산된 이거를 전체를 임술봉기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쌤, 진주봉기 듣는 임술봉기요? 아니, 진주밀란이 임술봉기의 시작이야. 알았어요?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빠바바바방 다 이해했겠지만 내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지랄같이 하고 니들을 졸래 무시해. 근데 너네들은 대전이라는 이 공간에서 코로나인데 학원이 없어. 대전에 한국사를 들으려면 들어오도 내 수업밖에 들을 게 없어. 그런데 어때? 기분 나빠도 참고 듣겠지. 듣고 있다가 2021년 7월 17일 오늘 또 재연절이네. 7월 17일 날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진환이가 아 씨발 진짜 이건 아니지? 라고 했어. 얘가 시작했어. 아침 9시에. 그러니까 나머지가 에이씨 조여서 죽어라. 얘가 빵 이랬다고. 그럼 이건 뭐야? 학생의 난이야. 그 학생의 난의 시작이 뭐야? 박진환이라고. 1862년 반란의 시작이 어디야? 진주라고. 알았어요? 이게 2월 달에 빵 터지고 나머지 지역이 빠바바바바방 해서 그의 전체에 1년 내내 지랄 연병 들었다 이거야. 알았냐고? 그렇게 이해하라고요. 그러니까는 결론은 진주 농민봉기 늦는 임술봉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가 시작이라고. 알았죠? 이렇게 해서 전국으로 확산된다. 결과 정부가 조치를 취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정부의 조치는 이걸 파견해 본 거야. 어디다가? 진주 지역에 안핵사라는 관리를 파견해요. 안핵사를 파견해. 그럼 안핵사는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해 보러 가는 중앙에서 파견한 진상조사 관리를 안핵사라고 불러요. 알았죠? 이때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박규수라는 사람이 파견돼. 요 진주 지역에는 2월 달에 일어났고 요게 5월 달에 이 양반이 파견이 돼. 나머지 지역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뿌리부터 잡아야 된다. 이게 뭘까? 이 박규수가 이 지역을 가봤더니 이 또라이 같은 새끼가 엄청나게 백성을 뜯어먹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철종이 밑에 써요. 철종에게 보고합니다. 박규수가 큰일 났습니다. 누구한테? 철종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TO 뭐뭐에게다 철종에게 보고를 한다. 가봤더니 어떻느냐라고 하니까 나라 개판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전하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종도 나름 이 사람이 개혁 정치를 해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야. 왜? 카메라. 철종이라는 사람, 이 사람 뿌리가 뭐야? 왕족이긴 한데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살다 왔지.
어저께도 이런 양반이 있었어요. 을파소, 한미한 가문 출신의 압록강역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귀족인데, 몰락한 귀족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아니까 진대법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야. 어? 철종이라는 저 왕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권한이 솔직히 없어. 껍데기만 왕이지. 스트레스 겁나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에 한번 저거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저것도 또 안 돼. 어? 그래갖고 이 양반이 술 먹고 했는데 또 대를 이어야 되는데 철종의 새끼들이 어렸을 때 또 빨리 죽어버려. 스트레스 겁나 많이 받아. 나이 40이 안 돼서 저 양반은 병으로 죽어요. 1863년 12월에 병으로 죽어. 죽기 전에 철종이 뭐라고 하냐. 죽기 전에 규수야 어때? 개판입니다. 어떻게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박 규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설치하자고 해. 삼정, 이정청.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의 관청인데 왜 색깔을 달리해놨냐? 이 삼정이 뭐냐고. 함정에 물러날 때 어디 갔어? 요 삼정이라고. 전세, 군포, 환곡 이 삼정. 알았죠? 세금 내는 제도와 국가에서 혜택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환곡제도. 이것이 개판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만듭시다 하면서 실제 이게 설치가 된단 말이야. 알았죠? 요게 설치가 돼요. 5월 달에 갔다 오고 나서 8월 달에 설치가 돼. 근데 여기서 겁나게 중요한 게 삼정의 문란의 개선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야? 성과가 없다고. 왜? 윗대가리부터 이거를 바로잡아야 될 건데 그놈이고 다 나쁜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철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신하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도 우리가 너 왕 시켜줬어 이 새끼야. 너 마음에 안 들면 너 바로 제끼고 딴 놈 왕 시킨다. 닥치고 가만히 있어. 떼다 이씨. 철종은 뭐 안 되니까 술 먹다 그냥 간 거야. 1년 있다 간 거야. 이게 62년이고 63년에 가셨으니까. 네 표현이 딱 맞아. 너무 리얼했어. 개선 효과가 없어. 이꼴 성과가 없다. 플러스 이것도 성과가 없어요. 암행어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왕이 지방에 무슨 일이 있는 거를 해결하고 파악해보기 위해 몰래 보낸 관리가 암행어사야. 어사는 관리란 뜻이고 암행이라는 건 뭐야? 어두울 암자야. 밤에 몰래 다닌다. 그럼 이 양반은 낮에 안 다녀요? 낮에도 다녀. 밤에만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분을 속이고 말하지 않고 몰래 조사로 다닌다. 그런 의미야. 밤에만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성과 없다. 이걸 왜 쌤이 여기다가 별표를 때려놨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삼정 이정청의 설치로 뭐야? 삼정의 문란이 개선되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가끔 출제를 해요. 그리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어.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아니야. 임술봉기 때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 거야. 이때 설치한 게 아니라고. 이때 설치했다고. 알았지? 하나. 이때 해서 이때 간 사람이 박규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과 있다? No. 성과 없었다고. 알았습니까? 그럼 철종 얼마나 열받고 빡쳤겠냐. 그러니까 요것만 했다니까. 나이 40이 안 돼서 죽었다니까. 39인가에 죽었어요. 이렇게 하고 철종이 죽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뭘로 연결되냐? 3대 60년 끝났지. 끝났지. 그러면 1863년에 끝나잖아요. 그럼 저 일은 62년에 있었잖아.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63년 12월에 죽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고종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넘어가는 그 과도기 때가 요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철종이 사망했다 이거지? 철종이 사망했어. 1863년 12월에 죽어버렸다. 알았냐? 그러면 이거 철종 사망 어디다 써? 그럼 저 뒤에다 쓰면 돼. 박규수 건의 그 다음에 쓰면 돼. 철종이 사망했어. 근데 이 양반의 자식들이 일찍 죽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해. 그래갖고 안동김 씨와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족이야. 몰락한 왕족이야. 이 사람의 이름이 이하응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딱 선생님 나이야. 알았습니까? 1820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순조 때 태어난 사람이야. 그럼 이 양반이 이제 40대 초중반 정도 됐겠지. 그래서 딱 쌤 나이쯤 됐을 때 이하응이 이 양반한테 빌부터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빌부터. 아따, 우리 아들 좀 왕 좀 시켜주시오.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 컨셉으로 보면 몰락한 왕족이면서 뭐 거지고 거렁뱅이고 양반의 다리 밑에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름 정치 권력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마음속에 야심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로또 맞는다, 대박 한번 친다 그러면서 계속 접근했었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19살짜리 큰아들이 있었고 12살짜리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저 또 베이비여야 돼. 지금 세도정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래야 안동김 씨 애들이 데리고 놀기 편해. 시켜먹기 편해. 자기 아들 12살짜리 이명복이가 있는데 얘 어때요? 하면서 계속 로비를 해. 결과적으로는 흥선대원군하고 얘네들이 짝짝꿍이 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고종이 즉위하는 거야. 고종이 즉위. 1863년. 고종이 즉위를 한다. 이 고종이란 사람, 이 사람은 누구야?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나이. 이렇게 보자. 이 사람의 이름은 이명복이야. 시험에 안 나와요. 알았어요? 이명복이야. 아버지는요. 이하응인데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왕이나 왕족들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 본명이 있어, 본명. 그리고 왕자 때 이름도 있어요. 왕이 됐을 때는 전하야. 죽어서도 이름이 있어요. 알았죠? 그럼 이 사람은요. 죽어서 이름은 고종인 거고 그 양반 본명이 이명복이었던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뭐야? 흥선군이지. 근데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됐지. 그래서 조금 더 띄워준다고 여기 앞에다가 대원군이라고 대원이란 말을 붙여준 거야. 알았습니까? 그냥 흥선군 이렇게 불렀는데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대원군이 된 거야. 이런 대원군이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 선조의 아빠가 또 대원군이 있어요. 덕흥대원군이라고. 근데 그 양반은 정치는 하진 않았어요. 왕의 아빠로서 조선사에서 정치한 유일한 사람이 흥선군이야. 흥선군. 이때 고종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12살이야. 12살. 12살 때 즉위한 거야. 이때가 뭐야? 12살 때 즉위한 거라. 그러면 이렇게 아들이 너무나 나이가 어리잖아. 그치? 12살짜리가 뭔 왕을 허겄어. 그래갖고 요때 통치를 해요. 이 양반이 대신 통치를 한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섭정이라고 합니다. 섭정. 알았습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아들내미가 20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대신 통치를 해. 그럼 12살에서 10년 동안이면 22살까지 있지. 10년 동안이니까 22살까지 아빠가 대신 통치를 한다. 늦는 섭정을 한다. 이 10년간을 뭐라고 하냐? 근현대사 1번 문제 흥선대원군의 섭정기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섭정기. 요것만 하고 쉴게요. 왕이 있는데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세자. 세자는 뭐야? 내가 왕인데 다음 왕을 할 내 새끼지. 여러 왕자들 중에서 내 다음 왕을 이을 놈 있잖아. 걔를 세자라고 하잖아. 세자가 대신 통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왕의 엄마가 통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왕의 아빠가 통치하는 경우도 한 번 있다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리청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리청정하면 어차피 다음 왕 될 사람이 하는 거, 이 역대 조선시대 대리청정은 많이 있었어요. 알았습니까? 세종대왕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아파. 그래서 문종이 대리청정하기도 하고요. 경종 그다음에 이제 영조 때 많아. 졸라 많아.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어. 용어를 잘 이해하라고. 왕의 엄마가 대신 통치를 한다. 여자는 정치를 하지 못해요. 알았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배후 정치를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명종의 엄마가 대신 통치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수렴청정이라고 얘기해. 직접 나아가지 않고 발을 이렇게 치고 말만 전하는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수렴청정은 신라 진흥왕의 엄마야. 뭐 의미 없어. 시험에 내지도 않아. 왕의 아빠가 대신 통치한다. 이걸 섭정이라고 한다고. 그럼 고종은 아직 베이비니까 고종이라는 왕의 아빠가 통치했지. 섭정이라고 한다고. 이 셋의 공통점 뭐야? 현재 있는 왕 대신 누군가가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야. 왕은 있어. 근데 권력은 아들한테 넘겼어. 네가 어차피 왕 할 거니까 네가 워밍업 해봐 이거야. 최고로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은 내가 할 텐데 네가 알아서 해봐. 엄마가 해. 아빠가 먼저 죽어버리고 아들내미가 왕이 되는데 아들내미가 베이비일 때, 성인 될 때까지. 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명종, 그리고 성종도 있어요. 성종. 성종은 13살이 조선시대의 왕이 되는데 그 양반의 할머니, 정의왕으로 하고 세조의 와이프, 성종의 할머니가 대신 통치를 해. 엄마 또는 할머니가 하면 돼. 여자가 한다고 하면 보면 돼. 그리고 아빠가 하는 것을 이거라고 한다. 알아듣겠죠? 요게 근현대사로 넘어가는 전근대사 정조 사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는 그 과도기 때의 모습, 여기에서 이렇게 연착륙시킨 수업이에요. 알았지? 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